지금 이럴 때 우리가 중소형 개별주들, 그러니까 개별주 장세라는 표현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서 종목군들을 저는 잘 압축해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계좌를 그래도 잘 잡아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못 보신 분을 모시고 이 개별주 탑3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 경제창에 처음 오신 최충성 전문가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네.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충성 전문가입니다. 지금 서울경제TV에 있고요. 네. 예전에 올 때는 한국경제 네, 와운의 파트너로 왔던 적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뵙는데 뭐 관련해서 오늘 본부장님과 좋은 이야기 좀 나눠볼 테니까 많이 뭐 질문하실 부분 있으시면 해주시고 네. 많은 이야기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도 이제 궁금한 내용인데 네. 어차피 전문가님도 저도 경제 방송에 나가서 뭐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요새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삼성전자 네. 도대체 어디까지 빠져야 네. 맞는 거냐? 네. 전문가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삼성전자 이거 사야 되는 거야? 아니면 네. 좀 여러 가지 또 일각에서는 더 빠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여야 되냐? 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데 아직 매매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매매하기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요즘에 코스피 지수를 여러분들 보신다면은 하이닉스랑 좀 추종해서 비슷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은 예전에는 삼성전자와 결을 좀 같이 했는데 맞아요. 지금 그냥 뭐 디커플링 돼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 삼성전자가 좀 못했던 건 이제 HBM 관련해서도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뺏겼죠. 맞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불식시켜주는 기존에 벌어놓은 돈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설비 투자라든지 어떻게 이 점유율을 빠르게 좀 해소할 수 있는가 거기 플러스로 HBM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힘을 주고 있는 게 CXL 쪽이기 때문에 근데 CXL 관련해서는 27년도 8년도는 좀 되어야 되는 시간 많이 남아요. 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좀 쉽지 않을 거다. 저 1, 2년 정도는 사실 상승을 대세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투자에 좀 참고해 보시고 일단 지금 매매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 정도는 있다. 다만 지금 매수를 하시는 분들, 매수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적금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모아 가시는 전략은 괜찮은데 이거 가지고 내가 뭐 보름 뒤에 혹은 뭐 6개월 뒤에 1년 뒤에 큰 수익을 좀 내보겠어라고 접근하시면 좀 안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SK 하이닉스 차라리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에 접근을 하시고 이것도 싫다라고 하신다면 개별 종목도 요즘에 가는 종목도 굉장히 많죠. 좋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시장 안 좋다라고 하시지만 굉장히 매매할 것들 많아요. 순환매도 좀 잘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도 매매하시라라고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뭐라 그랬죠? 바로 이제 개별주 이제 탑3인데 일단 저부터 오늘 하나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준비해온 개별주라기보다는 오늘 장 맞추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관심이 있을 법한 지금 뉴스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거는 한번 빠르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맞추고 나서 한화정밀기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보시죠. 한화정밀기계에서 지금 최근에 SK 하이닉스와 TC 본딩 기술 이제 개발을 같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단독 보도를 통해서 모 매체에서 이 TC 본드 콜 테스트 탈락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한미반도체는 당연히 상승으로 가겠죠. 왜? 한화정밀기계,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그러니까 한화정밀기계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인데 이쪽이 급락이 나오다 보니 잠재적으로 생각했던 경쟁사가 지금 콜테스트를 통과 못했구나. 그럼 여전히 HBM 기준으로는 SK 하이닉스고 또 HBM 장비 기준으로는 한미 반도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의 마음이 한쪽으로 확 쏠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내에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한미 반도체는 급등,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급락이 나왔는데 참 좋은 회사라는 게 이런 겁니다. 뭔가 시장에서 돌발 변수가 나왔을 때 이렇게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는 기업이 좋은 회사거든요. 한화정밀기계에서는
정말 빠르게 피드백을 줬어요. 뭐 금일 보도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름이 없다고 밝힌다.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의 테스트용 장비를 납품해 검증 진행 중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 알 수 있었냐면 뭐 괜찮다 안 괜찮다 이걸 떠나서 그동안에 개발한다고 했던 게 현재 SK 하이닉스의 테스트용 납품이 진행이 되어 있구나. 이것까지 좀 캐치를 할 수 있었던 뉴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변동성을 좀 찾으신 분들에게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꼭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화정밀 지금 이 HBN TC 본더에서 만약에 좋은 성과를 좀 걷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간의 문제일 뿐, 저는 SK하이닉스가 이원화적인 측면으로 한화정밀을 지금 이렇게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일 안에 TC 본더를 통해서 매출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조업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 제품을 만든 회사가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의 이 부품을 받을 때 한 군데만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핵심 부품인데 한 군데 업체에서 물건을 받았을 때 단가적인 부분 혹은 품질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대응책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2원화 혹은 3원화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즉 SK하이닉스의 지금 TC 본딩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핵심 중에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다른 기업들이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한미반도체의 제품을 좀 써왔는데, 만약 한화정밀이 이것을 성공을 해서 컬테스트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당연히 SK하이닉스에게는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리고 또 두 기업이 경쟁을 하면서 가격적으로도 SK하이닉스는 이득을 좀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한화정밀 기계에 대한 지원은 SK하이닉스가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뉴스에 지금 변동성이 좀 크게 생겨서 안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속상할 거예요. 왜? 삼성전자 안 좋을 때, SK 안 좋을 때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만큼은 오늘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실망 혹은 불안 그리고 이제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저는 이 오늘 시간에서 마무리된 건 한미반도체가 상승분을 좀 반납을 했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 이제 풀리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지금의 흐름이라면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이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반도체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꼭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전문가님 보시기에 만약에 이제 반도체 개별주를 저처럼 보신다면 혹시 보고 계시는 종목 있으세요? 저는 유리기판 쪽. 유리기판 쪽. 이게 반도체는 앞서서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안에서도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도 이제 제가 요즘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이제 피롭틱스라는 종목인데, 원래 OLED 관련주를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유리기판으로 인해서 좀 체질이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증권사에서도 리포트가 굉장히 좀 좋게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유리기판 제조사들이 본격적으로 라인을 좀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고, 일단 다수 그런 장비를 좀 고객사에 좀 채택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멀리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TGV 이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장비 라인업을 좀 갖추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일단 대부분의 그런 장비가 메이저 유리 소재사라든지 가공업체에 좀 납품되어 있고, 그리고 25년도 납품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매출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차트를 여러분들 보신다면은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이제 좀 동반이 되면서 추이를 좀 돌리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차전지라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좀 가진 않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추이를 좀 먼저 돌리는 그런 종목들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좀 추이 돌려갈 때 지금 자리에서는 좀 박스권 대응을 기본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를 좀 당겨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매물대 중간중간에 좀 부딪히는 그런 구간들이 있지만, 사실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 매물 소화를 좀 해준다면 35,000원까지 지금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꾸로는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자리까지만 잘 벗어난다면 주가가 상승을
더 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 끌어가시면 35,000원 좀 이상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는 대부분 좀 포지션을 길게 잡고 가시는 전략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 자리에서 저는 뭐 1년 동안 끌어간 매매를 잘 하진 않는데 만약에 관심 있게 좀 보신다면 끌어가시는 매매도 괜찮고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도 그런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지금 자리에서 좀 매매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양은양 패턴 지금 나왔고 요즘에 고관오리 패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 나온 다음에 십자선 하나 만들고 다시 복 나오고 이런 패턴이 지금 반복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노려서 매매하시는 전략도 좋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지금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어떤 기술의 가장 큰 단점은 네. 외부 충격에 이제 취약하다인데 네.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네. 우리가 들고 다니는 모바일이라든지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리기판을 접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외부의 충격이 이제 취약하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흔히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가장 많이 투자하는 데이터 센터는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곳에 고정을 시켜 놓으면 움직일 일이 없죠. 네.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유리기판은 만약 상용화가 빠르게 된다면 저도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단점들이 두 가지가 있죠. 발열과 높은 전력. 근데 이 중에 하나인 발열을 획기적으로 또 잡아줄 수 있는 기술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유리기판에 대해서는 네.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필옵틱스를 보는 거죠. 네. 필옵틱스. 전 기본적으로 좀 차트가 네. 기반이 되는 종목을 좀 보고 있어서 지금 트렌드에 맞춘다면 필옵틱스 정도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지수가 안 좋고 네. 뭐 전기전자 반도체 IT 수급이 약해도 저도 지금 보니까 사실 저는 필옵틱스를 그렇게 많이 안 봤었거든요. 근데 저도 오늘 그렇습니다. 전문가님이 지금 말씀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좀 봤는데 이 정도의 거래량이면 기술적인 어떤 반등 그 이상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저도 이제 구간에 돌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경제일창 구독자 여러분들도 만약 이쪽에서 지금 힌트를 찾으신다면 필옵틱스도 꽤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에 엄청나게 많은 종목군들 또 엄청나게 많은 분야들 중에 가는 기업은 간단 말이에요. 맞죠. 하나인더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좀 켜서 보면 이 기업도 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좋네 안 좋네 말은 많지만 결국엔 10월달 들어오면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오른 그런 상황이라서 가는 기업은 가기 때문에 반도체 IT 혹은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가는 쪽에 네, 맞습니다. 매매 비중을 좀 실으셔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네. 이런 방송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단기 매매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 이야기에 지금은 공감 못 하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자꾸 단기 매매만 강조드리는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국장에 어떻게 보면 트렌드 아닌 트렌드로 좀 자리 잡혔어요. 네, 그러니까 중장기 할 거면 미국 주식을 해야 되고 네, K국장을 할 거면 가치 투자란 없다. 그렇죠. 일단 지금은 시세가 나면 일정 부분을 꼭 챙겨야 된다는 투자 심리가 쫙 깔린 것 같아서 네. 저도 참 그게 불편하긴 하지만 마주하는 진실이기 때문에 네. 팩트이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실 분들은 지금은 단기 시세를 조금 노리는 종목군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지금 반도체는 그러면 저는 하나인더 그리고 최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필옵틱스를 이야기해 네. 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두 종목의 흐름을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한번 쭉 체크. 저는 반도체 IT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결국엔 TSMC가 좋은 성과를 내보이면서 다시 한번 투심은 살아올 가능성이 높고 그 시점이 이번 주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달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보다는 갈 종목은 간다. 저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한 달 전에 반도체 이야기 드렸을 때 파크 시스템즈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잘 가죠. 오늘 역사적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갔다가 좀 윗꼬리가 달렸지만 패턴들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가권에서 30%, 40%, 50% 많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악성 매물이 없는 쪽을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언제 올라갔다가 언제 확 빠질지 모른다는 부담감 네. 때문에 그냥 가는 기업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단기 매매로 반도체를 고려를 하신다면 하나인더나 파크시스템즈 혹은 필옵틱스와 같은 기업들의 패턴, 그러니까 지금 기업의 밸류 그리고 이제 기업의 내부 가치를 따지고서 매매하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냥 동의합니다. 그날 거래량, 그날 호가창의 움직임에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셔야지만 저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장이 안타깝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하셔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반도체 다음으로 제가 또 한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네. 비올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비올, 피부 미용 의료 기기입니다. 네. 사실 오늘 비올이 움직였던 건 어제 장 맞추고 나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올해 하반기에 실적 좋아질 기업들 중에 비올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지금 비올에 대한 매출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일단 그거를 떠나서 국내 주요 피부 미용 관련 올해 예상 실적을 보면 휴젤 파마리서치,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가형 화장품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실리콘투를 비롯한 중저가 브랜드 화장품이 압도적이었다면 지금 점점 하반기로 갈수록 톡신 시장의 성장이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휴젤 파마리서치, 이건 아마 저희가 입이 닳고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 저는 여기에 지금 네 번째로 자리하고 있는 이제 비올까지도 어제 오늘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했는데, 아웃퍼폼을 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였냐? 거래량이 엄청나게 지금 느는 상황에서 이제 상승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지금 비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출 구조 자체가 중국과 인도 쪽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중국 쪽에서 정말로 다시 한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단 네. 말이에요. 특히 이 기업에 제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을 때 가장 중요하게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높은 영업이익률입니다. 지금 비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지난 2분기 기준으로 보면 60%가 넘어요. 영업이익률이. 네. 그러니까 뭐 100만 원치 팔면 60만 원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만약에 반도체도 어렵다, 2차 전지도 어렵다, 제약바이오도 모르겠다 하면 저는 여전히 이쪽에서 이 비올이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 아니 비올 흐름을 보면 2023년도 대비 이때가 4,000원에서 4,500원 레벨이었는데 지금 10,000원이에요. 2배 올랐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2023년 대비 2024년도 매출도 영업이익도 나란히 2배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위치가 넓게 보면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 기업이 우리에게 보여준 실적 기준으로는 높다라고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 여기서 이젠 중국 시장이라는 모멘텀,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에서의 성장성을 조금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만 한다면 저는 올해 4월 달에 기록했던 이 구간도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기대감을 가지고 봐도 괜찮은 네. 기업. 전문가님 보시기에 피부미용 의료기기는 또 어떻게 보세요? 의료기기 좋습니다. 사실 저는 의료기기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전에 이제 올라갈 때 원래 의료기기가 좀 먼저 미용기기 관련해서 좀 먼저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화장품이 좀 치고 올라갔는데 맞아. 화장품이 그냥 다 먹었잖아요. 그렇죠. 가지 못했다. 맞아. 조금 비운에 가려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의료기기, 그 미용기기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닥권에서 역시나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계속적으로 저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확실하게 좀 시그널을 줄 때까지는 매매를 좀 하지 않는 편이라서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가는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고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조금 잠자고 있는 그런 용을 좀 찾으신다면 뭐 휴메딕스나 이런 휴메딕스. 종목들도 괜찮지 않을까. 사실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없어요. 그냥 박스에 좀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맞아요.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실적적인 측면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수급이 좀 언제 들어오느냐에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미용기기도 충분히 좀 괜찮은 매매 전략이지 않을까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는 사실 오늘 비올의 기사를 보고 왜 하필 또 중국일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중국이 지금 재정 정책, 뭐 경기 부양책, 뭐 말은 많고 소문은 무성하잖아요. 네. 근데 확실하게 지금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건 그만큼 돈이 없다는 것을 저는 또 의미를 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들의 소비가 이쪽에 촉진이 될까? 수요가 네. 일어날까 생각을 네. 해봤는데 네. 아무래도 이 피부 미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그쵸. 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단순하게 그냥 뭐 꾸미는 네. 이거였다면 이젠 노화. 노화. 노화도 이제 질병 중에 하나로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피부 미용에서 좀 넘어가지 않았나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맞춘 좀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피부 미용 혹은 톡신 이야기를 할 때 네. 앞전에 또 같이 엮여서 움직이는 게 제약바이오에서 보면 네, 비만 당뇨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펩트론이 네, 전 사실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제가 구독자분들한테도 죄송한 부분 그리고 제가 경제 채널 가서도 이야기해서 죄송한 부분이 뭐냐면 네. 분명히 세론으로 작용이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 그랬는데 그 이야기 하자마자 40%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참 명목이 없는데 네. 전문가님 보시기에 이쪽은 어떠세요? 좀 비만 치료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봐야 된다. 네, 이거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거 초도 물량 그 직전에는 이게 위고비가 어제 출시가 됐잖아요. 네. 이거 혹시 맞아보셨어요? 아니요. 맞았으면 이렇게 안 위고비는 되겠죠? 안 맞았죠. 저는 삭센다를 맞아. 어. 4kg 정도 빠졌어요. 빠진 게 이거긴 한데 네. 한 달 정도 맞았는데 효과가 굉장합니다. 어. 그러니까 어쨌든 위고비는 그러니까 삭센다는 10% 정도 체중이 감량이 되고요. 위고비는 15% 감량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초도 물량이 거의 품귀 현상이라고 오늘 또 뉴스가 나왔어요. 관련해서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전 국민들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련해서 지금 재료가 만들어서 가공되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한동안 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물량 완판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되면은 지금 뭐 서버도 다운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했다고 해요. 맞아. 9시에 오픈했는데 10시 반에 서버가 다운이 됐다. 뭐 지금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3개씩, 3펜씩 샀다.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그만큼 좀 품귀 현상이 일어난 건 이게 좀 비교하기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예전에 우리 코로나 치료제 처음에 나왔을 때 물량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과 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뭐 물량도 많지 않은 가운데 국내 물량 얼마나 들어왔겠어요. 맞아. 이거 지금 물량이 완벽하게 좀 풀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수급으로 움직이는 요즘 시장에서는 이런 재료에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제약바이오 강한데 더더욱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뭐 오늘 펩트론 못 잡으신 분들은 사실 저는 이제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블루엠텍.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 보실 때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보셔야 되는데 위고비를 실질적으로 유통하는 그런 기업들, 실질적으로 위고비와 엮이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이게 아닌 그냥 국내 비만 치료제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이걸 좀 구분해서 나눈 투자를 하셔야 되고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위고비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블루엠텍이에요. 사실상 뭐 유일하다? 국내에서 유일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유통 물량의 60% 이상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에 점유를 점령을 하면 뭐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실적이 따놓은 당상이다. 이 부분을 좀 바라보시고 뭐 직전에 위고비가 이제 나오니까 물량 출회가 돼서 이거 끝난 거 아니야라고 여러분들 걱정하셨을 텐데 제가 방송에서 오히려 판매량이나 이런 거 나오면은 다시 반등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거래량이 뭐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살짝 동반이 되면서 좀 추이를 어제부터 좀 돌리는 모습인데 어쨌든 지금 추이적으로 초기 단계인 만큼 추가적인 그런 부분들에 계속 뉴스가 상승이 되면서 한동안은 이어질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비만 당뇨 쪽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데
참 이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으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종목과 똑같은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좀 보자라는 쪽. 하지만 이제 또 최충성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시작이다. 네. 라고 이제 하시는 어떤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의 공감대에 따라서 네. 이제 매매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고 네.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저희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못다한 이야기는 저희가 어디서 이야기를 드리냐면 다들 아시죠? 이제는 경제창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장전, 장중, 장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뉴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양한 개별주들에 대한 뉴스를 접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종목 이야기들에 저는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블루엠텍 저도 이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비만 당뇨도 당뇨지만 오늘 어떻게 보면 또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그래도 잘 버텨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님 보시기에 제약바이오 안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많이 다뤘던 기업들 말고 네. 그러니까 알테오젠, 유한양의 네. 이런 친구들 말고 네. 이런 친구들만큼은 아니겠으나 네. 그래도 바닥권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네. 좀 체크해야 될 종목이 있으면 혹시 네. 뭐가 있는지. 사실 오늘 뭐 방송하기 전에 이야기를 네. 나눴는데 겹치는 종목이 하나 한 가지 있죠. 있었어요. 저는 사실 방송을 지금 처음 같이 하는데 그렇죠. 종목이 겹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이 CTC 바이오. 그러니까 이게 겹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저도 이거를 가지고 나오면서 5만 가지 고민을 하고 지금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는 네. 제약바이오는 의미가 없고 그쵸. 그러면 결국엔 재료를 좀 버무릴 수 있는 종목을 네. 이제 찾아야 하는데 네. 저도 이제 후보군이 몇 개 있었다가 그래 네. 이게 이제 가장 좋다라고 네. 생각해서 갖고 나와서 네. 대기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의외로 저는 비올이나 하나인도가 겹칠 줄 알았는데 이 CTC 바이오에서 겹쳤거든요. 네. 전문가님 보시기엔 어떤 부분이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네. 거래량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 다른 부분보다 이게 지금 비뇨기 학회에서 네. 원투정 임상 3상 결과를 좀 발표한다라는 네. 소식이 좀 나왔는데 사실 이런 부분보다 주가 추이를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서 바닥권에서 지금 매집이 하고 있죠. 끝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바닥권에서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제약바이오 볼 때는 항상 그게 있어요. 이게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섹터가 있고 네. 섹터 내에서 하나씩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맞아. 네. 그래서 비뇨기 관련해서는 이 종목밖에 없는데? 라고 하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딱 들고 나왔는데 이게 겹칠 줄이. 이게 사실 방송에서 그냥 좀 그래요. 맞아요. 단어를 이야기하기가 네. 좀 민망해요. 네. 그래서 다들 아마 피하는 부분도 있을 것 네. 같은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맞아. 네. 그러니까 여러 종목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비뇨기 쪽으로는 거의 CTC 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라는 표현보다 이 기업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도 저는 놓고 봐야 된다. 이게 저도 첫 번째고 네. 제가 이제 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기업이 하는 일 중에 사료 첨가제 사업이 있거든요. 사료 첨가제. 네.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 뭐 아침이었지만 굉장히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육계 네. 막 수산 아, 이쪽이 그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그런 네, 것 네. 때문에 한번 크게 움직였었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그럼 또 그거에 대한 테마로 또 움직일 수 있는 재료도 네. 갖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뭐 이 기업이 필름형 대마를 개발을 합니다. 의료용 대마. 네. 의료용 대마. 근데 다음 달이면 미 네. 대선이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지금 당장은 또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뉴스가 네. 줄을 이어요. 그쵸. 근데 아마 일주일 뒤나 열흘 뒤면 또 이제 또 판세가 꺾이죠. 바뀌어서 네. 해리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만약 그런 것을 기대하고 사야 된다면 네.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가볼만 봐야 하다. 되지 않을까. 예. 저도 이 하단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집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평선 밑에 캔들이 위치했다면 오늘 이야기 안 드렸을 거예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네. 이평선을 거의 다 돌파하면서 네.
지금 들어 올렸기 때문에 저도 다른 제약 바이오들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네. 지아 이노베이션, 퓨처캠 제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또 이제 동아 ST도 지금 자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비만 당뇨하면 지금 뭐 유통도 좋겠지만 동아 ST 같은 경우에는 비만 당뇨를 제외하고 기존의 본업에서도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쪽에 대해서도 이제 보고 있었지만 변동성 빠른 시간 안에 뭔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거라면 네. CTC 바이오 요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아 진짜 한 방이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그 한 방에 네. 잘 대응을 하셔야 돼요. 네. 이런 종목분들은 맞아요. 잘 대응하셔야 돼요. 가지고 있다가 네. 아끼다 우리가 뭐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서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네, 했어요. 네. 아, 이거를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 하지만 지금 시장은 어떻다? 우리가 자꾸 그쪽으로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시장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 시장이 지금 그렇기 생산 때문에 공략이죠. 네,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승부를 좀 볼 수 있는 쪽을 고려를 해보면 네. CTC 바이오도 괜찮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그리고 비올 CTC 바이오를 네. 갖고 왔다면 최충성 전문가님께서는 피롭틱스, 그리고 블루엠텍 그리고 CTC 바이오. 네. 근데 여기서 CTC 바이오가 겹쳤다라는 네.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되는 포인트가 네. 아닌가 싶네요. 네. 그러면 이 종목분들 말고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10월 달에 이쪽은 우리가 놓치지 말자 하는 섹터 있으세요, 혹시?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네. 제약바이오와 STO. STO. 네. 지금 STO 관련해서 잘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네. STO도 지금 돌리는 구간이 오늘 좀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아, 거래량이 아니고 오늘 좀 돌림이 나오려고 흐름들이. 하는 모습이 좀 나왔으니까 관련해서 지금 STO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거 법제화가 사실 문제인데 법제화가 여러분들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법망이 좀 통과가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시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봐주시고 단순하게 이건 코인 관련주가 아니에요. 토큰 증권 관련해서는 한번 좀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일단 오늘 대장이 핀 거인데 최근에 대장이 좀 핀 거죠. 일단 삼각 수렴형 만들면서 눌림목 계속 만들면서 좀 움직이고 오늘도 꼬리 달면서 빠지니까 에이 이거 뭐 가다가 또 만해 또 이러신 분들 많으실 건데 오히려 이때가 항상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좀 잘 체크해 보시자, 흐름을 잘 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여러 전문가님들을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또 STO에 대해서는 네, 아 그러세요? 이거를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었는데 네, 저도 좀 지켜보시라.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똑같은 어떤 시장 내에서 네. 같은 섹터를 보더라도 네. 참 갈리죠. 갈릴 수 있다. 이거를 구독자분들이 보시면서 좋은 어떤 영감을 얻어 가셨으면 저는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저희가 이야기한 종목분들이 무조건 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선 시장 이야기 백날 해봐야 그렇죠. 삼성전자 백날 이야기 해봐야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맞죠. 뭐 5만 전자가 6만 전자 된다 그래서 우리 계좌가 갑자기 풍족해질까요? 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의미가 그래서 별로 없죠. 언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지 않았고 보다 좀 현실적으로 여기저기서 짜투리로라도 한 단돈 10,000원이라도 주식을 네. 사고 싶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개별주 위주로 한번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장은 트렌드 자체가 조금은 빠르게 타올랐다가 너무 빠르게 식는 네, 시장이다 보니까 그 시장에 맞게 매매 전략을 준비를 하고 그 매매 전략이 통할 만한 종목을 압축을 잘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로 오늘 최충성 전문가님을 모시고 방송한 첫 컨텐츠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마지막으로 아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서 개별적으로 너무 저는 좋네요. 굉장히 좋아요. 심플하고 명확해서 너무 좋네요. 네. 네. 굉장히 재밌었고 관련해서 요즘에 전략을 조금 명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전략을 굉장히 좀 모호하게 그냥 사면 올라가겠지?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돈 못 버세요. 이게 올해 버티면 되겠지? 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 내후년 계속 그러실 수도 있어요. 이게 시장의 트렌드가 또 한 번 바뀐 거기 때문에 지금 개별 종목들 트레이딩하는 전략 세 가지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개별 종목들 트레이딩 하시는 전략,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장 수급이 가장 활발한 9시부터 10시까지 그 안쪽에서 승부를 보셔야 된다. 만약에 이거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이 3분기에 대부분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달성할 것 같은 그런 기업을 잘 발굴하셔서 미리 선침해하시는 전략. 이게 두 번째 전략이고, 마지막 세 번째, 시장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시장인데 계속 뭐 중동 리스크,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것들 부각된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의 포트 조정을 하셔서 해지 관점으로 방산주, 뭐 사료, 곡물 관련주 이런 것들 투자하시는 전략. 세 번째 전략. 이것 중에 하나 포지션을 잡으셔야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명확해서 네. 저는 그런가요? 좋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자주 전문가님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그동안 하지 않았던 컨텐츠를 통해서 종목 이야기들도 최대한 많이 해보도록 하겠고요.